4월 상순 농사정보입니다. 작물은 벼이며 내용은 벽시 파종입니다. 벽시는 모내기 한 달 전에 뿌리는데 이 때는 지역과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지역별 모내기 때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는 완전미를 생산하기에 가장 알맞은 때를 고려하여 농촌진흥청에서 제시한 지대별 모내기 때입니다. 경기도 이천과 전라북도 부안의 중만생존 모내기 때를 보니 중부 평야지인 이천은 5월 중순이고 호남 해안지의 부안은 6월 상순입니다. 실제로 5월 말에 버스를 타고 남부지방으로 가다 보면 중부지방 논에는 모가 심겨져 있는데 남부지방 논은 아직 모가 심겨져 있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은가요? 날이 따뜻한 남부지방이 먼저 모내기를 할 것 같은데 실은 중부지방이 먼저 모내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서두르는 출근길과 같습니다. 직장에서 일찍 출근하는 사람은 집이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먼 사람입니다. 집이 먼 사람은 혹시 늦을까봐 일찍 집을 나서다 보니 출근을 빨리 하게 되는 것이죠. 중부지방의 모내기가 남부지방보다 이른 까닭이 이와 같습니다. 식물의 생장은 온도와 매우 관련이 깊습니다. 생장 도일은 작물이 발화부터 성숙까지 생육 단계에 따라서 어느 일정량의 열량을 얻어야 비로소 성숙된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으로 작물의 개화 시기, 성숙기 등과 같은 생물 계절을 예측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온도 적산 값이며 적산 온도와 같은 개념입니다. 작물에 따라 한계 온도는 차이가 있죠. 대부분의 작물은 10도인데 벼는 15도입니다. 즉 15도 이상 되어야 벼가 자랄 수 있죠. 오른쪽의 생장 도일표는 2020년 이천시의 벼 생장 도일인데 벼가 생장할 수 있었던 기간은 4월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였습니다. 이는 4월 25일에 모내기를 해도 더 빨리 자라는 것이 아니라 4월 30일에 모내기 한 것과 같이 자란다는 뜻이죠. 작물은 기후에 따라 생육의 차이가 있는데 이를 반영하여 19개의 농업기후지대로 나눴습니다. 1번 태백 고냉지대와 16번 남부 해안지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작물마다 유효 온도가 있는데 이게 생장 도일이죠. 벼의 유효 온도는 15도인데 1년 중에 15도 이상인 날이 태백 고냉지대는 130일이고 남부 해안지대는 185일입니다. 남부지대는 시간 여유가 많지만 중부지대는 시간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서두를 수밖에 없죠. 또한 작물은 봄의 끝서리 후부터 가을에 첫서리 전까지 재배할 수 있는데 태백 고랭지대의 첫서리는 9월 27일이고 남부 해안지대의 첫서리는 11월 21일이죠. 윗지방이 씨 뿌리기를 서두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벼 생육단계별 시기를 요약하자면 중부지방에서 중만생종 벼를 재배할 경우 벽시 파종은 4월 중순이고 모내기는 5월 중순이며 이삭패기는 8월 중순이고 벼배기는 10월 상순입니다. 이는 이천에서 추청을 재배할 경우입니다. 지역마다 품종마다 차이가 있으니 자기 지역의 벼 생육단계는 해당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모판 상자 만들기 준비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시바레인 300평을 기준으로 할 때 모판은 30개, 상토는 150리터, 벽시는 5kg가 필요합니다. 작업 순서는 모판에 상토를 담고 벽시를 뿌리고 복토를 한 후 물주기를 합니다. 모판 만들기는 일일이 손으로 상토를 담고 벽시를 뿌리기도 하고 최근에는 컨베이어 시스템인 일괄 파종기로 합니다.
일괄 자동 파종기를 이용하여 벽실을 파종하면 1시간에 600에서 1000장의 모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본 장치로는 상토 공급기, 벽시 파종기, 물주기, 복토기 등이 있는데 파종상 비료와 상자 처리제 장치를 추가하면 모판을 만들면서 비료와 농약을 동시에 줄 수도 있습니다. 일괄 자동 파종기로 모판 상자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먼저 모판 상자를 투입합니다. 모판 상자의 상토를 3분의 2가량 채운 후 물을 뿌립니다. 지난해 산 묵은 상토는 수분 흡수가 잘 되지 않으므로 아깝더라도 사용하지 말고 필히 새 상토를 사용해야 합니다. 벽시를 뿌린 후 벽시가 보이지 않게 복토를 하고 다시 물을 줍니다. 이후 싹이 상토 위로 올라올 때까지는 물을 주지 않습니다. 파종하기에 알맞은 벽시 싹의 길이는 1에서 2mm입니다. 싹튼 벽시를 뿌려야 모가 일찍 그리고 고르게 올라옵니다. 죽물을 기를 때 모판 한 상자에 알맞은 파종량은 벽시 130g입니다. 이는 마른 벽시 종이컵 한 컵 분량이죠. 이렇게 파종하면 20kg짜리 벽시 한 포대로 모판 150상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상자당 250에서 300g을 밀파하여 소식 재배하는 방법도 있으나 일반 중무의 경우에는 상자당 130g이 알맞습니다. 요즘의 학교는 한 교실에 30명 이내의 학생들의 수업을 받는데 예전에는 이 교실에 50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받았습니다. 한 교실에 30명의 학생이 있는 것이 학습 환경이 더 좋듯이 모판에 벽시를 듬성듬성 뿌렸을 때 모가 자라기에 더 좋은 환경이죠. 파종량이 많으면 모가 밀식되어 연약하게 자라고 키다리병도 많이 발생합니다. 키다리병은 곰팡이로 인해 발생하는 병이지만 생육 환경에 따른 생육장애이기도 합니다. 파종량만 잘 지켜도 키다리병을 절반 줄일 수 있습니다. 시험 결과 상자당 200g을 파종할 때는 키다리병이 66% 발병했는데 130g을 파종하니 키다리병이 31%만 발생했습니다. 파종량만 지켜도 키다리병을 절반이나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벽시를 촘촘하게 뿌리면 들뜬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들뜬모는 싹이 올라올 때 뿌리가 상토 속으로 자라지 못하고 복토된 흙을 밀고 위쪽으로 나온 상태의 모를 말합니다. 상토는 예전에는 산흙 등을 퍼다가 직접 만들기도 했지만 지금은 대부분 시중에서 판매하는 상토를 사용합니다. 무게에 따라 중량 상토와 경량 상토가 있는데 중량 상토는 비료 양분 함유가 좋은 장점이 있지만 무거워서 작업이 불편하고 물 주는 양을 조절하기가 까다로운 단점이 있습니다. 경량 상토는 무게가 가벼워서 작업이 편리하지만 싹 틔우기 할 때 들뜬모가 발생할 우려가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량 상토 및 준중량 상토를 많이 사용합니다. 좋은 상토는 물 흡수가 잘 되고 물 보존이 양호하며 뿌리가 잘 발육하여 매트 형성이 좋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 중에 씨앗을 뿌리면 30배, 60배, 100배로 거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작물은 이 중 하나에 해당되는데 벼의 경우는 100배입니다. 실제로 시바르에 5kg의 벽시를 뿌려서 700kg의 벼를 수확하니 140배지만 이는 과학의 발전으로 품종이 개량되고 농약과 비료를 투입한 결과라고 볼 수 있죠. 씨앗 하나 심어 열매 100개를 얻는 것은 대단한 수확입니다. 이는 농부 혼자 이룬 업적이 아니죠. 하늘과 땅과 사람이 어울려서 이룬 결과입니다. 농사는 하늘을 잘 살피고 땅을 건강하게 하는 노력입니다. 마지막으로 농가에서 일괄 파종기로
모판 만들게 하는 영상입니다. 갈매기가 입에 구슬을 물고 있네요. 흥분의 제비의 박씨처럼 행운을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벼 벽시 파종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